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청계광장과 서울시청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엇갈린 판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3%포인트차 승리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포인트 넘는 격차의 낙승을 전망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와 개표 절차, 그리고 몇 시쯤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지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전국 14,464곳 투표소에서 내일 오전 6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 윤곽은 확진자 투표에 따른 투표시간 연장으로 다음 날인 10일 새벽이 돼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 이전에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JTBC는 대선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 30분에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확정했는데요. 대선 출구조사의 예측값은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출구조사가 처음 도입된 2002년 16대 대선에서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후보 48.2%에서 49.1%, 이회창 후보는 46.7%에서 46.9%의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 후보는 실제 득표율에서 48.9%, 이 후보는 46.6%를 기록해 출구조사값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2007년 17대 대선 때는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커서 방송 3사가 일제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고 결과도 맞았습니다. 또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를, 2017년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를 각각 당선자로 예측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들어맞았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각 당의 확보 예상 의석수와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의 득표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함에 참여한 37%에 가까운 유권자가 출구조사의 모집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과거보다 까다롭지 않겠느냐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출구조사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전투표자의 성, 연령, 지역별 응답자 성향을 적절히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보다 빠른 개표 결과를 알기 원하는 국민들의 니즈에 방송 3사가 얼마나 정확한 개표 결과를 예측할지 출구조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투개표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내일 오전 6시 전국 14,464곳 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시작이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시간입니다.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라 선관위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데요. 1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와 전국에 14,464개의 투표소를 견줬을 때 1시간 30분이란 투표 시간이 여전히 짧다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전투표한다고 그 추운 날 1시간 넘게 밖에 서 있는 광경이 전국 곳곳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어르신들이나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 혹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투표를 마치고 7시 30분 모든 투표가 마무리되면 투표소에 있던 본투표함과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은 개표 참관인과 경찰의 감시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개표는 봉투가 있는 것과 봉투가 없는 것을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봉투가 없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부터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해당 주소지에 사는 유권자를 위한 관내 투표와 다른 주소지에 사는 유권자를 위한 관내 투표로 분리해 시행했었죠. 관내 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내 투표의 경우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봉투에 넣어 봉인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역 선관위는 일반인이 출입 불가능한 선관위 사무실 내 폐쇄외로 CCTV와 보안 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관내 투표함과 관외 투표함을 각각 별도 공간에 보관해 왔는데 이 투표함 역시 당일 본투표가 마감되는 시간과 동시에 개표소로 이동시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선 허술한 곳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다던가 CCTV를 종이로 가려놨다던가 하는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모든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쇄, 복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제16대 대선에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참관인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곽은 확진자 투표에 따른 투표 시간 연장으로 10일 새벽이 돼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표 종료 시점은 본투표일 다음날 오전 6시에서 7시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관위가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관위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부정투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간 부정투표를 위해 쌓아온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사전투표날 찍은 다수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당당히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정선거에 무관심했던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게 다 기울어진 환경 속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온 많은 분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부디 내일 저녁 7시 30분 방송사 출구조사 때 정권 교체의 함성이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